누군가가 몇 살부터 노인일까요?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65세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나라 법적 기준이 그렇고 지하철 무임승차도 65세부터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50대에도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어떤 분은 70대에도 청년처럼 활기차게 사시죠. 오늘은 우리 몸이 말하는 진짜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물학이 들려주는 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정해진 나이의 한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에 적힌 생년월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면 되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은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흡연과 음주를 즐기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둘의 주민등록상 나이는 같지만 몸의 나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를 생물학적 나이와 시간적 나이로 구분합니다. 시간적 나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 나이입니다. 반면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장기가 실제로 얼마나 늙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의 의미,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재생하며 우리 몸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구조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치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이 닳아 없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세포를 노화세포라고 부릅니다. 노화세포는 죽지도 않고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변 세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쌓이면서 우리 몸 전체가 노화되는 것입니다. 노화의 다양한 얼굴들. 1. 근육과 뼈의 변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30대부터 10년마다 약 3 내지 8%씩 근육이 감소하고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2. 심혈관계의 변화. 혈관벽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원인이 됩니다. 심장 근육도 약해져서 한 번 뛸 때 내보낼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3. 뇌의 변화. 뇌도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뇌의 부피가 조금씩 줄고 뇌세포 간이 연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치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질병으로서의 치매는 다릅니다. 4. 면역계의 변화.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쉽게 이겨냈던 감기도 오래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방접종 효과도 젊은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반면 자가면역 질환이나 만성 염증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누구는 천천히.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1. 유전자의 영향. 부모님이 장수하셨다면 본인도 오래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명의 약 20-30%는 유전적 요인이 결정됩니다. 즉 7-80%는 유전자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2. 생활습관의 힘.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수면 등 매일 하는 선택들이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텔로미어가 더 빨리 짧아집니다. 3. 환경의 영향. 대기오염, 소음, 주거 환경 등도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나이라도 공기가 깨끗한 곳과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폐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연결. 사회적 관계도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 텔로미어 길이 측정.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합니다. 짧을수록 생물학적으로 더 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 후성유전학적 시계. 최근에는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하여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DNA에 특정 화학물질이 붙어 유전자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정 패턴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 평가. 단일 지표보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력, 보행 속도, 폐활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종합합니다. 건강한 노화, 성공적인 노화. 생물학자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는 약 10년입니다. 즉, 인생 마지막 10년을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주요 질병과 장애가 적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잘 유지되며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열량 제한. 과식하지 않고 키에 따른 몸무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세요. 운동은 근육량 유지, 심혈관 건강 개선, 뇌 기능 향상에 도움됩니다. 3. 양질의 수면. 잠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하루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권장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5. 사회적 연결 유지. 가족,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노인의 재정의.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누가 노인일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65세라는 숫자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60대는 생물학적으로 50대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60대는 이미 70대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실제 상태입니다. 최근 노년학자들은 연령보다 기능적 능력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나이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생물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는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는 단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몇 번 돌았는지를 나타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세포, 심장과 뇌, 근육과 뼈가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느냐입니다. 70세에도 산을 오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50대에도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노인일까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인이란 특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 언제 도달하느냐는 우리의 생활 방식, 태도,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운동을 할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진짜 나이를 만들어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생물학이 전하는 희망적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 선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